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장이 시작하는데 오늘은 도움되는 내용 몇 가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 20%인가요? 22% 양도세를 떼잖아요. 예, 그리고 250만 원까지가 세금 면제. 예, 그거는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테슬라 주식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 599인데 지금 597에서 599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본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 소식이라든가 이거 들어보면 이제 갑자기 훅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S&P 진입되는 경우 너무 올라도 나중에 또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부담되기도 하고, 적당히 이제 엔비디아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올라가기보다는 좀 이제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비례해서 올라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1000, 뭐 1500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거품이잖아요. 거품식으로 올라가면 또 꺼질 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S&P 편입되기 전에 어차피 기관들이나 펀드 회사들이 사야 되니까 사는 거 감안해서 사기 전까지 500 중반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살 때 600 초반 정도까지 간 다음에 S&P 편입돼서 그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해도 되고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매출이 좀 오를 거니까 그 정도 안정선에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어떤 세력들이, 돈 많은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수도 있긴 한데, 갑자기 뭐 뺐다가 또 넣었다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이 이제 발생하니까 너도 나도 빼면은 또 한참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내년도에 원상복귀 되려면 또 한참 밑바닥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0에서 600 뚫으려고 하는데 599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튼 요런 정도 수준에서 다음 주 한 18일까지 가고, 예, 18일, 19, 20일 정도에 조금 더 사서 한 최대 650. 예. 근데 아마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600 초반대에서 좀 머무르다가 S&P 편입돼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내년까지 600 초반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599인데 이렇게 계속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600 뚫고, 오늘이나 내일 600을 뚫고,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600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18일, 19일, 20일 정도에 엄청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600 중반 후반대 700까지 갔다가, 700 가면 또 700에서 또 그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팔아 제끼겠죠. 팔아 제껴서 또 워장창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700 지금 600처럼 700 살짝 찍었다가 뭐 600 초반 500 후반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현실적인 어떤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7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S&P 편입되고 이제 여기저기서 다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서 600 초반이나 500 후반까지 거의 100이 떨어지는 거죠. 100이 떨어지면은 700에서 10%가 7이니까 20%면은 7이 14. 600 7이 떨어지면 7이 14가 떨어지면 6에서 550까지 떨어지면은 그게 20%네요. 만약에 10% 정도 떨어지면 500 초반, 600 초반일 거고, 20% 떨어지면은 500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700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래도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그 가격보다는, 지금 추가 구매를 안 하실 거라면 그 가격보다는
아래에 있을 테니까 버틸 수는 있으시겠죠. 장기로 어차피 가져가실 테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늘부터 또 추가 구매하신 분들은 뭐 600에 물리셨거나 570, 580에 물리신 분들은 또 그때 또 마이너스 나니까 또 팔아 제낄 수도 있으실 텐데, 아마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혼선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막장 시나리오. 이제 지금 오늘 정도의 600 초반을 뚫는 다음에 620이라든가 610에서 뚫는 다음에 지금 다음 주 18일까지 650까지 꾸준히 계속 오르는 겁니다. 올랐다가 18, 19, 20부터는 펀드 기관에서 엄청 팔아제껴서 지금 700을 넘는 겁니다. 700 넘어서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700 중후반 때까지. 그래서 S&P 편입되고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편입되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 더 훅 떨어지는 거죠. 한 400까지 더 편차가 큰 거죠. 자, 그러면 팔아제끼실 분들은 팔아제끼실 텐데, 단타로 들어오실 분들은, 자, 그럴 경우는 400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춤의 기회입니다. 그때 400까지 내려오면 그때 무조건 사시고, 400 내려올 일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조건 400대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진짜 엄청 올랐다가 엄청 떨어졌을 때, 거의 무슨 뭐 나스닥이 뭐 세계 경제 공황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400까지 떨어지면 막 35%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추가 구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추가 구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그럼 현금을 지금 제가 모아뒀던 것도 요전까지 조금 4개, 8개까지 구매를 했는데 다 쓰진 않았습니다. 현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좀 모아놨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사지는 않을 거고, S&P 편입되고 나서 그 후에 갑자기 30% 이상 떨어진다. 그럼 그때 추가를 구매할 겁니다. 400대까지 오면. 그래서 테슬라 주식수로 늘릴 거고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대로 총알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S&P 편입되고 나서 이게 이익 실현한다고 팔아 제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S&P 편입되기 전에 너무 오르면 폭삭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확률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한 30% 미만 정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프리마켓 지금 579잖아요. 네, 579. 자, 그러면 세금 관련된 거 제가 팁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할 건데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키움증권 어플인데요.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테슬라 차를 사고 나서 이제 이 테슬라 차 이거 주식 오를 수밖에 없다. 차가 너무 좋다. 이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식을 알게 되고 그때 처음 계좌를 튼 겁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타이밍이 테슬라 때문에 저는 사게 된 거고,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는 별로 투자할 마음도 없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때문에 회사도 알아보게 된 거고, 차를 타보고 괜찮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 스페이스 X가 일론 머스크란 얘기는 들었는데 테슬라랑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스페이스 X 로켓 회수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는 평소에 생각했는데, 이거 차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건 분명히 이게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얘한테 투자를 해야겠다, 일론 머스크한테.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안 하다가 이제 사게 된 거고, 또 이익까지 이제 벌어들이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 사업하는 동안 같이 가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양도세가 있잖아요. 수익에 대해서 22%를 납부해야 되는데, 연간 250만 원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제를 올해 안 받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면제를 최대한 받고,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250 최대한 면제 받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이제 수익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250만 원만큼 수익을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더니, 제가 이제 7월에 차를 주문하고 주식은 이제 아마 8월 14일 날부터 샀나 봐요. 이게 아마 테슬라 중간에 제가 이익 실현을 5%인가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해봐가지고 이익이 많이 올라가길래 살짝 떨어지길래 이제 이게 너무 떨어질까봐 팔았더니 괜히 제가 걱정을 한 거였어요. 그 이후에 5개 분할을 해가지고 엄청 올라갔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살라고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아무튼 아깝게 팔지 않아도 될 걸 팔아가지고 나 뒤늦게 또 들어와서 수익을 5%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 여기 4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9천 원,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사다 팔고 간 것 같은데, 여기 18,000원, 28,000원, 뭐 22,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뭐 14,000원, 65,000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3만원 나온 거는 그때 어떤 유튜브,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에서 빅스 지수 뭐 사라고 그래가지고 조만간 조정이 온다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보니까 샀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져요. 하루 지나면 0.5씩 계속 떨어져가지고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나중에 또 오르겠지 했는데 그게 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빅스 그 ETF인가요? 빅스 주식은 그냥 사면 며칠 내로 쇼부를 봐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만약에 내일 당장 조정이 올 것 같다, 엄청난 조정이 올 것 같다, 나스닥 뭐 10% 이상 떨어진다, 뭐 테슬라 3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빅스를 미리 사셨다가 30% 이상 떨어지면 얘가 반대로 오릅니다. 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인 거죠.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현상 유지는 되겠지, 그래프를 보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더라도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유지가 되는지 알았더니 그게 옆에 수치가 1부터 10만까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1%, 2%, 3%. 저는 이제 그거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4.6%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거 처분한 겁니다. 예, 조정이 그렇게까지 올 리가 없어서. 근데 아마 S&P 500 편입되고 나서 다음 날은 한번 해볼만 해요. 그때 하실 분들은 하시면은 뭐 벌어봤자 뭐 한 3%, 뭐 2% 벌래나? 아무튼 지금 화랑기라서 경제공황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돈은 못 법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50만원 정도 수익을 벌었는데, 이 50만원 가지고는 250만원 면제 금액이 터없이 부족하잖아요. 200만원이 더 부족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올해 세금을 면제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주식 중에 수익이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한 200만 원어치 팔아서 바로 다시 사는 걸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가능하죠. 약간 수수료가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보세요. 테슬라가 주식 하나당 지금 600달러잖아요. 600달러면은 638, 한 3개 팔면은 한 2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면은 2월 S&P 진입할 때나 아니면 뭐 그때쯤 거의 정체기 유지할 때, 그러니까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려갈 때 사시면은 이제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좋을 때 내려갈 때 팔아가지고 오를 때 팔아서 내릴 때 사면은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21일까지 오른다고 해가지고 21일날 팔았다가 22일날 내릴 거야. 그래서 22일날 내리면 살 거야.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확률상 싸게 살 수 있을 확률이 좀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모험을 두기보다는 그냥 계속 뭐 598불 유지될 때 그냥 3개 팔았다가 그냥 598 유지될 때 끝날 무렵에 3개 다시 사는 걸로. 그러면 수익을 얻지도 않고 손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수수료만 나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을 이번에
수익 실현한 다음에 연말에 그 세금 혜택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올해 세금 250만 원이 아직 양도세 그 기준에 250만 원 수익을 못 보셨다 하면은 저처럼 이제 지금 얼마 한 달 정도 아니,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보름 기간 동안 이익을 얻었던 주식 팔고 이제 판 것도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바로 또 사시면 되거든요. 수수료 일부 나갈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면제 받는 게 만약에 이걸 세금 면제 안 받고 내년 넘어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대한 22%면은 벌써 100만 원에 22만 원이니까 44만 원이잖아요. 44만 원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인 거죠. 수수료 수수료랑 비교해봐도 따져봐도. 그래서 250만 원 아직 면세 그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수익이 있으신 것들 200만 원어치는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시면 됩니다. 네. 너무 욕심 부리셔가지고 내려갈 것 같아 해가지고 팔았다가 또 올라가면은 또 이중 손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려갈 것 같아 내려가거나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거나 그게 힘들거든요. 주식은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횡보할 때 오늘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내릴 것 같지도 않다. 횡보할 때 그때 그냥 팔았다가 다시 바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 면제받는 방법 250만 원 연말까지 면제받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